네, 영어과 김준기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지문은 고3, 고2 응용 어법이 되겠습니다. 네, 등급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고3 고3, 고2 2등급 이상을 등급으로 설정하고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이 사람이 그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해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람 그 해충을 인위적인 어떤 박멸보다는 그 해충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잘못된 농사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죽이기보다는 그 해충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 중에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이 지문에서의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이 구문이 제대로 쓰였는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면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해충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농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회피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지문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지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제가 잡은 키포인트는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문제입니다.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구문 자체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이 문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해석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이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e evasion이라고 하는, 회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이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렬 구조, 첫 번째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이 구문에 있어서의 병렬 구조가 지금 잘 쓰여 있는지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진 팀장님, 지금 보면 이 구문에서 rather than의 the solution은 지금 어떤 것과 병렬을 이루고 있죠? 네, 앞에 있는 evasion of라고 하는 것이 병렬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키포인트는 바로 the evas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병렬인지 아니면 of까지 전치사까지의 병렬인지를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첫 번째, 이 병렬 구조에 있어서 전치사, 즉 전치사에 대한, 전치사까지 병렬을 잡을 때 이 전치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옥 선생님? 네. 보통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병렬 구조에서 전치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전치사를 생략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전치사도 같이 살려줘야 문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전치사, 즉 특별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또 evasion of라고 하는 이 of를 이 뒤에 있는 지금 현재 solution 다음에도 살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잘못된 어떤 추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험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것을 정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어떤 예를 두 가지로 좀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이 여성과 남성의 그 치아가, 남자가 더 체격이 크고 당연히 힘이 세기 때문에 치아가 더 많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지금 당연시되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치아의 개수를 세어봤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아리스토텔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키포인트가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만약에 그는 이제 상상하지 않았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정확한 개수의 치아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만약에 그 실험이 행해졌더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개수를 세었더라면 정확한 개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거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구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의 키포인트는 must have pp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지금 현재 이러한 조동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동사의 표현인데, 지금 현재 앞에 보면은 지금 never라고 하는 지금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서, 과연 이 never가 부정어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문장이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재성 선생님, 예, 문장에서 부정어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죠? 도치어순을 보통 도치어순 할게요. 네, 보통이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늘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부정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도치 어순을 따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의문문의 도치 어순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must have pp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must have pp라고 하는 조동사, 특별히 추측을 나타내는 이 과거형이 지금 제대로 쓰인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도치가 됐을 때 부정어에 의한 도치가 지금 잘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부정어에 의한 도치는 이렇게 never라고 하는 이렇게 부정어가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정어가 나왔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 의문문의 어순대로 잘 도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이 고의 지문이 되겠는데요. 영어가 이제 국제 언어로서 좀 사용되면서 그 각국의 유럽의 이제 그 자기의 고유 언어들이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의 70%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어떤 언어, 그들의 영어를 말하는 거에 대한 또 비율이 그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의 70%의 사람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자신의 언어가 또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여기 쓰여있는 이 동사 need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현재 being protected라고 하는 지금 현재 수동의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동명사형이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정 선생님, need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동명사형 형태의 지금 ing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need라던가 want와 같은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 동명사의 표현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 동명사의 표현의 ing는 보통 이렇게 to be pp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주어가 사람일 때는 보통 이제 투부정사를 쓰죠. 이 동사들은. 근데 주어가 보통 이제 사물일 경우에 보통 이제 뒤에는 이제 사물일 경우 집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뭐 차를 세차한다던가 이럴 때는 사물이 주어이면서 당하는 개념이 나올 때 ing를 보통 쓰기도 하는데 이때 ing는 이렇게 수동의 의미인 것을 이제 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 이 being protected라고 하는 지금 현재 동명사를 또 수동으로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잘 쓰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한 우려하는 지금 보면은 이제 국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이제 기자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집장이 영어가 그들의 공식적인 첫 번째 그 외국어가 되는 제1 외국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위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제1 언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 편집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라는 글에서 첫 번째 이 object to라고 하는 이 표현 다음에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to be the first foreign이라고 하는 이 language라고 하는 마치 처음 보는 이런 문장의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형태가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은 object to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to가 과연 어떤 to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object to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to의 잉글리시가 중간에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object 다음에 요 to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재혁 선생님? 네. object라고 하는 동사가 뭐뭐에 반대할 때 어떻게 쓰이죠? 문법적으로? 로포드 네. becomes to처럼 예. 외워둬야 되는 전치사 to에서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다 외우는 것 중 하나인데 예. 저 잉글리시가 뒤에 동명사로 나올 것에 의미상 주어로 만약 저게 예. 쓰여졌다면 예. 말이 맞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문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object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에 반대하다라고 할 때 이제 to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to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의 to죠. 그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될 때 to가 다음에 이제 동명사형이 와야 됩니다.
동명사 ing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to English의 to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할 때 지금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해야 돼. 첫 번째 이 to be the first 할 때 to be가 object 직접적인 목적격으로 쓰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문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English를 투부정사의 선행사로 하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지금 표현으로 봐서 다르게 문장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문 편집장인데 어떤 편집장이냐? 영어가 스위스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첫 번째 언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집장.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표현은 제대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옳게 고쳐져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뒷부분에 보면 말이죠. 이 뒷부분에 보면 had it done이라고 하는 지금 문장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 if에 대한 가정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실험이 행해졌더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행해졌더라면, 즉 직접 그 치아를 세는 일이 행해졌더라면, 그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가 찾을 수도 있었던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는데 두 번째 키포 우리가 그 체크 포인트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에 대해서 한재 선생님 한번 좀 불러주시죠. 네, 가정법 과거 완료. 예. 어떻게 되죠? 주절인가요? 예. 조건절부터 말씀. 조건절부터. 예. 네,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네, 주어 예. would 59마 다음에 have pp형이 되는 이 가정법 지금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if가 생략되어서 도치된 조건절의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절 구문이 지금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까지도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 잡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문에서 지금 이제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지금 병렬 구조를 만드는 지금 현재 전치사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그 농업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농업 문제들에 대한 회피다라고 하는 구문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병렬이 앞에 있는 invasion of까지 해서 병렬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rather than the solution 다음에 솔루션 다음에 of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정어의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must have pp라는 표현은 잘 썼는데요. 지금 never라고 하는 부정어가 지금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치된 상태는 지금 잘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뒤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에서 would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would find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would find인 부분을 지우고 would have found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need 다음에 ing를 쓰는 거 표현은 맞는데 need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수동적 의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동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두 가지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 있어서 need 다음에 지금 need 다음에 나와 있는 being protected를 두 가지 형태로 좀 고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protec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to be protected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이 스위스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첫 번째 언어가
영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금 이런 구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object 다음에 지금 현재 to be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 뒷부분, 이 to 부정사 object to English to be라고 할 때 이 to be를 고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to 다음에 ing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to 다음에 be가 아니라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be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전체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objecting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to English를 object to 다음에 to 위에서 이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지금 현재 to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being이라고 지금 현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to의 동명사이 되는 것이고 의미상 주어로 명사는 그냥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